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회사를 10년 다녔습니다. 제가 입사를 했던 게 2010년도였는데요. 당시에는 본사의 갑질이 좀 많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갑질에 동참을 했습니다. 밀어넣기라고 해서 가맹점이 원치 않는 물건을 그냥 보내버리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단지나 식용유 같은 건 유통기한이 상관없으니까요. 이런 물건을 가맹점에서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 임의대로 보내버린 거죠. 그때는 월말에 실적 맞추라고 회사에서 압박을 엄청 했거든요. 아예 슈퍼바이저 말로 너 얼마 맞춰? 너는 얼마 맞춰?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금액만큼 할당량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가맹점에다가 제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죄송하지만 물건 좀 미리 받아주세요.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때로는 가맹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가맹점에서도 굉장히 불쾌하셨고요. 쌍욕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장님은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너 집에 가는 길에 흉기로 어떻게 해버릴 거야.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살해 협박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욕먹는 게 일이었어요. 뭐 사실 욕먹어도 싸죠. 제가 가맹점이었어도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입장에서도 좀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밀어넣기를 안 하면 회사에서 욕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못 채워넣은 할당량만큼 다른 팀원들이 채워넣어야 했기 때문에 팀원들에게도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밀어넣기를 안 할 거면 절대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도 퇴사를 하는 게 맞았겠죠. 하지만 또 30살에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때려치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일단 밀어넣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고요. 또 사장님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맹점에 자주 방문 드리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같이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뭐 형동생 하면서 제가 또 사과 드리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다 사과를 받아주시긴 했습니다. 슈퍼바이저님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다 본사에서 시키는 건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술 마시고 풀고 제가 바카스 한 통씩도 사들고 다니면서 사과 드리고 사과 안 받아주시면 선물에다가 편지까지 써가지고 가맹점 앞에 이렇게 두고 오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도 어느 정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고요. 나중에 밀어넣기 할 때도 물건을 적당히 받아주시곤 했습니다. 결국엔 다 좋게 풀었지 저하고 원수진 사장님은 없었어요. 글쎄요, 지나간 일이어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가맹점주님들과 좋은 추억도 많았고요. 그래도 낭만이라는 게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죄송한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그때는 본사와 가맹점이 자주 다툴지언정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거든요. 좋든 싫든 그래도 함께 살아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가맹점에 유리하게 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도 심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갑질하다가 잘못 걸리면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니까요. 본사에서도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갑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갑질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맹점을 더욱 교묘하게 말려주기는 합법적인 갑질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경업금지입니다. 경업금지가 뭐냐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상권에서 유사한 업종으로 창업을 금지하는 게 경업금지인데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돈가스 집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른 돈가스 브랜드를 창업하면 경업금지 위반인 거죠. 이게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 있는 조항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조항으로 보여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교촌치킨이 있었거든요. 제가 자주 시켜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호가 땡촌치킨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맛이나 포장지 같은 건 다 똑같았어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교촌치킨이나 땡촌치킨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으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땡촌치킨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땡촌치킨이 경업금지 위반이 맞고요. 법이 본사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위해서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합리적인 조항이 맞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 경업금지 조항을 악용하는 본사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 중에 프랜차이즈 양식집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가 폼 좋을 때는 매출도 높고 수익률도 좋았는데요. 브랜드가 잘 나가니까 계속해서 공급가를 올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원가율이 35%에서 45%까지 치솟았고요. 남는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업종 변경을 하든지 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맹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후에 개인 브랜드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종 업종인 개인 양식집을 그 자리에 차린 거죠. 딱 계약서만 놓고 보면 경업금지 위반입니다. 계약 종료하자마자 동일한 매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 오픈한 매장의 상호나 컨셉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사용하는 재료도 다르고 레시피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전 프랜차이즈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양식집 하면 파스타랑 스테이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스타랑 스테이크의 비주얼이 자기네들 거를 모방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파는 파스타와 스테이크 비주얼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얼핏 보면 다 비슷하죠. 하지만 상호나 컨셉, 분위기, 맛이 다 달라졌는데 이게 뭐 본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본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건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던 분이 폐업하자마자 동일한 상권에서 개인 카페를 차린 거예요. 본사에서는 경업금지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픈한 개인 카페의 상호가 전혀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커피 내리는 기술은 딱히 본사의 영업 비밀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게 악의적으로 본사를 모방해서 개인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라면 경업금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본사에서 이걸로 시비를 거느냐 하면은 가맹점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가맹점 하나를 봐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맹점들도 하나 둘씩 개인 브랜드로 바꾸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걸면서 다른 가맹점에게도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우리 가맹점에서 벗어날 생각하시면 소송 걸 겁니다. 이렇게요. 아니 무슨 조폭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냐고요. 솔직히 가맹점 계약 기간 2년도 끝났는데 개인 브랜드로 바꿀 생각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가맹점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 잘 맞췄으면 가맹점에서 해본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브랜드도 만들어 보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분별한 모방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간판만 바꾸고 똑같이 장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간판, 인테리어, 레시피, 컨셉 다 바꾸고 나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면 그건 같은 업종이어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을 못하고 내용 증명 남바르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보여서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건데요. 바로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문제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폐점하는데 돈 내고 폐점해라. 이게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가맹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안 돼서 폐점을 하면 위약금을 내라는 건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가맹점 운영을 2년 이상 하면 계약 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되는 건데 그 연장된 기간을 또 안 채우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본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미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가맹계약 종료일에 딱 맞춰서 폐업을 하냐고요. 내 점포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빨리 점포를 넘기고 폐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점포를 구하러 다닐 때 생긴 일인데요. 프랜차이즈 토스트 매장이 무걸리로 나왔더라고요. 완전히 망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매물을 계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7개월 뒤에 매장을 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문도 못 열고 계시는데 빨리 넘기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요. 본사가 폐점을 못하게 한대요. 폐점을 한다 그랬더니 위약금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그대로 양도하면 모를까 폐점은 당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완전히 폼이 떨어진 프랜차이즈였거든요. 가맹점도 많은 브랜드였는데 참 고생하시는 점주님들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 점포는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문도 못 여는 매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 사장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지인 중에 프랜차이즈를 4년 정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장사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매너가 너무 좋은 분이어서 본사랑 사이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만족스럽게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 브랜드가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점포를 내놨고요. 다행스럽게도 매수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폐점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면 몰수를 하더래요. 뜬금없이 내용 증명으로 위약금 2천만 원이 날라오더랍니다. 아니 이게 뭐냐, 본사에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지금 계약갱신하고 2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계약기간 10개월치에 대한 위약금을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대로 계산하면 위약금이 4천만 원인데 점주님을 배려해서 반으로 깎아드리는 거래요. 와, 이 미친놈들 오히려 생색을 내고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그분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인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법원으로 가면요, 보통 위약금 2천만 원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도 몇백만 원 선에서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장사하는 입장에서 몇 천만 원 내라고 내용 증명 받고 소송 걸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아니 장사 안 돼서 그만두겠다는 사람한테 위약금 내라고 하는 건 너무 아니지 않나요? 그게 진짜 깡패 같은 녀석들이지. 이 위약금이라는 게요, 원래는 가맹점 폐점 못하게 막으라고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요, 옛날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생긴 조항이거든요. 그때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한다치고 들어와서 악의적으로 기술만 빼내고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개인 브랜드로 바꾸거나 유사한 경쟁 프랜차이즈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제법 있었거든요. 위약금은 이런 악의적인 가맹점주를 방어하려고 생긴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법으로도 이걸 인정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요, 이 법을 악덕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주님들의 목을 조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에 4명은 중도해지 고민, 위약금 무서워 체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괴로워하고 폐점도 못해서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더 악랄해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요, 지금 공정위에서 이 폐점 위약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을 바꾸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가맹점의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던가 뭔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안 돼. 뭔 불가피한 사정이고 위약금을 최소화를 시켜요. 가맹점은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약금은 한 푼도 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 창업하면 본사에다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다 내잖아요. 그 돈이 얼만데 그것만 해도 본사가 가맹점에 고마워해야죠. 설사 가맹점이 창업한 바로 다음날 폐점한다 그래도 본사는 손해보는 거 없어요. 가맹점만 손해를 보는 거죠.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도 이 위약금 조항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우리 기술만 빼먹고 폐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어하려고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건데요. 아니 가맹점에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폐점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곱게 보내드려야죠. 가맹점이 장사가 안 되는 거는 본사 입장에서도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잖아요. 걷다 대고 감히 위약금? 내용 증명?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해봤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는 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계약이고 그게 법이니까 뭐 별 생각 없이 위약금 청구하고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나를 믿고 내 브랜드를 믿고 창업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아니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괴롭다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라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주님들 폐업도 못하게 하면 너무 괴로워요. 공정위에서도 이 위약금 조항만큼은 본사에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